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었던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충격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서요. 마운틴 곡스 사태부터 그리고 FTX 붕괴까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고 몇 년 후인 2010년 일본 도쿄에 마운틴 곡스라는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초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마운틴 곡스가 절대적인 존재였죠. 2013년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마운틴 곡스는 해킹을 당했고요. 그리고 약 85만 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후 수많은 소송과 수사를 거쳤지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일부 도난당한 비트코인이 일본 법원에서 압수됐지만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운틴곡스 해킹 사건의 핵심 원인은 뭐였을까요? 보안 취약성, 그리고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 그리고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이건 훗날에 많은 거래소들에게도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 기반의 거래소인 이 크립토피아도 해킹을 당해 1,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을 당했죠. 크립토피아는 해킹 이후에 거래를 중단하고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의 거래소 쿼드리가는 더 기이한 방식으로 또 사라졌는데요. 거래소의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CEO인 이 제럴드 코트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소의 암호화폐 지갑이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라는 점이었죠. 약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고요. 이후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거래소가 사실상은 폰지 사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TX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붕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1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이 FTX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천재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그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FTX는 고객의 예치금을 부실한 투자에 사용했고요.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고객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FTX는 고객들의 출금을 감당할 유동성이 없었고요.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당국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죠. FTX의 붕괴된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었습니다. 이 결론을 좀 보자면요. 마운틴 곡스 그리고 크립토피아 그리고 쿼트리가 CX 또 FTX까지 이들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킹, 내부 부정, 관리 부실 그리고 고객 자금의 부적절한 운영까지 이 문제들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강화되고 중앙화 거래소 대신에 탈중앙화 금융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과 신뢰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죠. 여러분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과 JP 모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의 코인 투자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한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졌는데요. 이젠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군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 시장에 진입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20년 이후였습니다. 특히 블랙록과 JP 모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은 이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변했습니다. 2021년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시작으로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스퀘어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 환경의 변화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부 암호화폐 ETF를 승인하면서 제도권 내 투자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관심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는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JP 모건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닉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산 운용사로 꼽히고 있죠. 관리 자산 규모만 해도 이 10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2022년부터 블랙록은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것이죠. 2023년 6월에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요. 2024년 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4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와의 협력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블랙록은 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해서 기관 고객들이 코인을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알라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00%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블록체인 블랙록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연구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그리고 채권 등의 자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이어서는요. JP 모건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략을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모습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운영을 하는데요. 2019년 JP 모건은 은행 간 거래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면서 2023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거래에서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요. JP 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 오닉스를 개발하면서 글로벌 금융 기관 간의 결제 속도를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닉스를 통해서 처리된 결제 금액은 1조 달러를 초과하고요. 이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대비 최대 4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2021년부터 JP 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가 됐습니다. JP 모건은 CEO 제이미 다이먼은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요. 과거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2023년 연례 보고서에는 블록체인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형 금융사의 암호화폐 투자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과 JP 모건 같은 금융 거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면서 몇 가지 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관 투자자 유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2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강화가 됐는데요.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면서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고요. 2024년 미국과 EU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금융 가속화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이 도입이 되면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과 통합되는 속도가 또 빨라지고 있다는 점까지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기존의 이 금융의 미래와 그리고 암호화폐가 함께할 것인지를 체크를 계속해서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블랙록과 JP 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장기적인 금융의 혁신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지 아니면 조금은 위험한 투자의 대상으로 비춰질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는요. 코인의 이슈들을 짚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코인 포커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이 거래소들의 최근 소식들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적절한 규제 필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오늘 2025년에 3월 24일 기준의 기사라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부터 예치, 예탁, 매매 중개, 청산 결제 등 광범위한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배경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시 의무 강화로 산업 발전과 질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민명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상장 폐지 권한은 이해 충돌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폐 권한을 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5곳 있지만 2곳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미니 의원은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라면서 제정은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또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발제자로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꼽았는데요.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해 상충으로는 이해 상충으로 인한 이 위험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류 교수는 가상자산업을 제대로 분류하고 특성별로 진입 규제를 차등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상장 기준이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DAXA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져 있다면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협회를 만들어서 상장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권오훈 차인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언급을 한마디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단일한 법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미국의 특징은 원칙적 금지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선례들을 만들면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 벤치마킹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감독 체계 측면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는데요. 토론자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장, 정성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인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그리고 서병균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 우덕수 블루데본 아시아 대표 등이 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정구태 대표는 자본시장에서도 주식 주문은 증권사에서 하지만 청산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다면서 가상자산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기관의 위탁과 보관해 공정성을 키웠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발휘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과장은 거래소의 이해 상충과 관련해서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글로벌 정합성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날짜인 3월 26일자 기사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코인체크 기업용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기사인데요. 3월 26일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이 기업과 기관 투자자를 위한 보관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코인체크가 기업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보관 서비스 플랫폼인 코인체크 프라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코인체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코인체크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는 기업과 기관, 암호화폐 투자자를 특별히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새 서비스는 예치금 잔액이 1,000만 엔, 그러니까 66,763달러 이상인 기업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일회성 그리고 또는 지속적인 암호화폐 구매 비슷한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된 대규모 기업 투자자들도 서비스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체크는 이 서비스가 전문가들의 거래 그리고 관리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암호화폐를 다루는 일본 기업들의 대부분은 웹3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였는데, 하지만 작년 말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유동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인체크는 또한 향후 정부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보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프라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새 플랫폼은 사용자가 우대요율로 대규모 장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거래소 보관 중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또 약속을 했는데요. 회사는 나스닥 상장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인체크는 그리고 모 회사인 증권 대기업 모넥스 그룹이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증권시장 상장 금융 그룹 회사에 요구되는 내부 통제 그리고 위험 관리, 보안 수준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요. 또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코인체크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총 고객 자산이
1조 2,900억엔 약 86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한 2024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일본 1위 거래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차대 조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과 디지털 전환 기업 밸류 크리에이션은 이 최근 비트코인에 66만 7천 달러를 지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구매 계획을 발표한 다른 주목할 만한 일본 기업들로는 투자회사 메타플래닛과 SBC 메디컬 그룹 그리고 자동차 거래회사인 리믹스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리믹스 포인트는 올해 1월 비트코인에 약 320만 달러를 지출했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구매에 추가로 1,600만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 아발란체, 도지코인 등의 소규모 구매도 진행을 또 했습니다. 한편 메타플래닛은 아시아 최고의 이 비트코인 제모 회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또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1만 비트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거래소의 역사와 최신 소식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거래소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규제와 그리고 변화들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도 또 출시가 되고요. 과거를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빠르게 변하는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어떻게 또 미래를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흐름도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빠른 시장의 변화 계속해서 경계톡과 함께 암호화폐 흐름 짚어가 보면서 꼼꼼하게 코인 포커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내용들 꼼꼼하게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